이 시청자, 사형을 구형받는 순간에도 웃음을 짓는 머저리 같은 인간입니다. 아무래도 아직도 직권위원회를 믿고 있는 듯한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성명을 냈고 윤석열이 믿고 있던 구석은 사실상 이미 무형지물이 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계를 풀자는 말은 아닙니다. 사형이 구형되는 순간 피고인이 희죽거리며 웃는 장면이 영상으로 남았습니다. 사형 앞에서도 미소를 관리하는 여유라니 이 정도면 멘탈 관리 강의라도 열어야 할 판입니다. 그 장면이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이유는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은 끝까지 상황을 오독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어디까지 나라를 망가뜨렸는지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사형을 구형받는 순간에 웃음이 나온다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뿐입니다. 죄의 무게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아직도 믿는 구석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보여준 말과 표정을 종합하면 후제 훨씬 가깝습니다. 13일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결심 공판에서 박수내란 특별검사보가 사형을 구형하자 윤석열은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졌고 곧바로 재밌네, 미친 X, 500억 토해내 개X야 같은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직권위원 재판장과 법정 경비가 소란을 제지했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지금의 법정이 단지 한 개인의 처벌을 다투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내란 재판은 국민이 국가 시스템을 여전히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웃었다는 것은 국민 앞에서 법을 조롱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정이 코미디 무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잊어버린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라는 점이 아이러니입니다. 윤석열의 최후 진술은 그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90분 가까이 낭독하면서도 반성과 사과 대신 수사기관을 일제시대 헌병에 비유했고 공소장을 망상과 소설이라고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입건해 신병을 확보하고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다고 주장하며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는 식으로 수사를 비하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거나 투입 계획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병력이 소수였고 비무장이었으며 빈총만 들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축소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도 반복하며 선거 소송에서 가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했고 이를 근거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 정당했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는 방어권 행사의 수준을 넘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재판 자체를 정치 선동의 무대로 바꾸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특히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이었다는 궤변은 그 자기 확신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돼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나라를 흔들어 놓고도 스스로를 계몽가로 포장하는 상상력은 차라리 문학상에 출품해야 할 수준입니다. 윤석열은 국민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계엄 선포의 절박함을 이해했고 탄핵에도 국민 과반이 반대했으며 지금도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울린 비상벨 효과가 있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논리는 매우 위험합니다. 법을 어긴 행위를 메시지로 포장하고 군경 동원을 비상벨로 미화하며 헌정질서 파괴를 계몽이라는 말장난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누군가가 더 큰 폭력을 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할 토대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최후 진술은 개인의 뻔뻔함을 넘어
사회 전체를 향한 선전포고처럼 읽힙니다. 윤석열은 민주당을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며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알리고 극복에 나서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비상을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문제였고 그래서 군경을 움직였으며 그것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국민에게 알리려면 군경을 국회와 선관위로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호소하려면 공개 브리핑과 설득이 먼저입니다. 군경은 설득의 도구가 아니라 강제의 도구입니다. 강제의 수단을 먼저 꺼내놓고 메시지였다고 말하는 순간 그 메시지는 이미 협박이 됩니다. 총을 들고 설명회를 열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교과서의 정반대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걸 국민이 모를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 순간부터 윤석열은 국민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방청석의 반응도 함께 봐야 합니다. 웃음, 욕설, 야유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법정은 이미 감정의 전쟁터였습니다. 윤석열은 그 한가운데에서 반성과 사과로 수습하기는커녕 분노를 더 키우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수사기관을 향한 비난은 겉으로는 권력을 겨냥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려는 시민들까지 싸잡아 비하하는 효과를 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도 자신을 애국자라고 주장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진영 결집뿐입니다. 그 결집이 곧 자신의 보호막이라고 믿는 순간 사형 구형 앞에서도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이 즉각 나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의 행위를 국헌 문란이자 국가 반역 행위로 규정하며 엄정한 처벌과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필 규정이라는 반응을 내놨고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두환이 사형을 구형받았던 법정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사형 구형이 이루어졌다는 상징성을 짚었습니다. 김재현 진보당 공동대표는 최후 진술을 듣고 정신이 아찔했다고 했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내란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라고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사형제에 반대하지만 오늘만큼은 신념이 흔들릴 정도로 구형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현 수위가 아니라 공통된 결론입니다. 더 미루지 말고 더 흐리지 말고 법정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폭넓게 형성됐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장동혁은 침묵했고 이준석도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한동훈 역시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말 아끼기가 아닙니다. 윤석열의 최후 진술이 상식 밖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정치적 계산입니다. 군경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끌어오는데도 이를 비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권영진조차 방송에서 법정에서 웃는 태도는 부적절하고 계몽령 같은 주장은 다수 국민과 다른 생각이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상식선이라면 침묵은 더 노골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때 혼자만 바닥을 바라보는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윤석열의 문제를 단순한 뻔뻔함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아직도 재판부를 믿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집권위원 재판장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윤석열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결국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수사기관을 조롱하고 공소장을 소설이라 부르는 발언은 법정에서 통할 논리가 아니라 지지층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판결이 지연될 것이라는 기대,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 정치적 파장이 법리를 덮을 것이라는 기대. 이런 기대들이 쌓이면 사람은 사형 구형 앞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태도가 나쁘다는 수준의 비난이 아니라 그 기대 자체를 법으로 꺾는 판결입니다. 병력이 소수였고 비무장이었으며 빈총이었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봐야 합니다. 위협은 결과로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가 권력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같은 핵심 기관을 겨냥한 순간 민주주의는 이미 손상됩니다. 더 적은 병력으로도 상징적 폭력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 상징이 곧 공포를 만듭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시도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반문하는 순간 오히려 본질이 드러납니다. 윤석열이 웃은 순간 많은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그렇기에 국가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엄정하고 신속한 처벌 요구가 높아진 것입니다.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만큼 이번 내란이 남긴 상처가 크고 윤석열이 보여준 태도가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사형제에 대한 논쟁은 따로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만큼은 최고형이 마땅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폭발적으로 커졌다는 현실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여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법이 지키려는 가치가 무엇인지 되묻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윤석열이 법정에서 웃음으로 던진 오만함을 법정은 오직 법으로 꺾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란의 시대를 끝내는 최소한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